아예 오픈해놓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받으면서 토론을 해보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해가는 그런 상생적 토론 과정을 가지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심지어 당신이 주재할 수도 있다라고 이게 약간까지 말씀하셨어요. 네. 검찰 개혁의 요체는 일단 수사 기소 분리예요. 다 아시잖아요. 아유, 그렇죠. 지겹지. 여기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수사는 일반적으로 경찰이 쭉 하죠. 네. 그 수사가 끝나면 뭐예요? 얘를 재판으로 보낼 거냐 안 보낼 거냐 기소, 불기소. 결정을 합니다. 그 네. 기소와 불기소잖아요. 기소와 불기소가 돼야지 수사가 끝나는 거예요. 네. 그게 종결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이게 왜 분리해야 됐느냐? 과거에는 검찰들이 수사 개시도 하고 자기가 기소 불기소도 하니까 수사 종결도 해. 지 맘대로 수사를 개시하고 지 맘대로 수사를 끝내. 이걸로 이용해가지고 표적 수사를 벌이고 관련 범죄 수사를 확대해가지고 별건 수사 벌이면서 막 나쁜 짓을 엄청나게 많이 악행을 벌였잖아요. 네. 이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사람과 종결하는 사람은 달라야 돼. 즉 수사하는 사람과 기소 불기소를 하는 사람은 달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개시와 종결은 따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정부 안은요. 일단적으로 정부가 천명한 것이 수사의 개시 권한, 인지 수사 권한 이거는 100% 삭제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는 공소청 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를 개시할 수가 없습니다. 좀 이따 네. 말씀드리겠지만 별건 수사도 100% 차단이 됩니다. 네. 거기서 이제 수사 개시가 아니라 경찰이 해온 거에서 조금 뭐 보완을 검사할 수 있게 할 거냐 말 거냐는 보완 수사권인데 그건 나중에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예. 적어도 역대 어떤 정부도 이 수사 개시권을 완전히 폐지하려고 하거나 그걸 달성한 정부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개시권을 100% 폐지한 것만으로도 저는 검찰 개혁을 100점 중에 거의 90점, 95점은 된 거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고 진전된 건데 왜 후퇴했다고 어떤 정부나 얘기하냐? 단체의 개혁안보다도 진보된 것이다. 오케이. 그런데 이걸 나머지 이제 5%나 10%에 해당하는 무슨 뭐 통보 조항이라든가 2.25건이라든가 뭐 등등등등 이러한 작은 조항들, 상대적으로 작은 조항들을 가지고 그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쁜 것이고 개혁 아니고 검찰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네. 맞지 않다. 네, 이 말씀을 일단 드려야 돼서 말씀해 주셨어요. 한 말씀. 고발 사주를 고소 고발장을 받으면 그걸 받아가지고 수사를 개시하려면 수사 개시 권한이 있어야 돼요. 공소청 수사 개시 권한이 없어요. 고소 고발장 받아도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보내야 돼요. 그럼 거기서 수사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아마 장인수 기자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보낸 다음에 거기서 수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공소청으로 올라오면은 보안 수사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그걸로 또 장난을 칠 것이다. 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도 있고요. 지금 중수청이랑 공소청이 긴밀하게 협조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든 많이들 사항을 다 지적하죠. 중수청한테 보고하고 중수청은 검사한테 보고하도록 했어요. 검사가 모든 정보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자, 나타내는 요거 거예요.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네. 요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공소청, 중수청 마치 분리해 놓은 것처럼 형식적으로는 보이는데 네. 오케이. 결국은 중수청은 공수처의 산하기관처럼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그래서 공소청의 수사 개시권이 없더라도 결국은 공소청의 쫄자 중수청이 다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협력 조항, 통보 조항 그리고 이첩 요구 조항.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자, 검사가 맘대로 하는 게 과거 이제 수사 지휘권이었어요. 네. 근데 수사 지휘하지 말고 대등 관계에서 미국처럼 검사랑 경찰이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하면서 협력하면서 협력 의무. 수사를 해라. 네. 이게 지금 미국식으로 가자는 거고 수사 기소 분리한 사람들이 말하는 거의 이상적인 모습이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시는 건가요? 협력 의무와 또 통보, 다시 말해 그 지휘 관계, 상하 관계는 좀 다르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독일 검사들이나 미국 검사들이나 직접 수사는 하진 않습니다. 물론 하기는 해요. 우리보다 훨씬 적게 하는데 뭐 우리에 비하면 거의 안 하는 거니까 네. 잘 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독일 검사 같은 경우에 수사 지휘를 하고요. 그리고 미국 검사 같은 경우에는 수사 협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수사라는 것은 일종의 공장으로 치면 물건을 만들어내는 생산자예요. 그러니까 경찰은 생산자죠. 그리고 검사는 경찰이 만들어 놓은 물건을 가지고 법정에 나가가지고 이 사람은 유죄이니까 유죄를 선고해 그렇죠. 주십시오라고 하는 판매, 영업사원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경찰은 뭐 귀찮게 뭐 자꾸 이래 저래라 해 그냥 만들어준 대로 갖다가 써라고 하는 게 좀 강해지고 판매 영업사원 같은 경우는 시시콜콜 내가 물건 팔려면 요거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이래야 된다니까 왜 공장에서 그 내 말 안 들어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산자와 영업사원은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그 기업의 물건도 잘 팔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필연적으로 수사 협력이라는 의무는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 보안 수사권 얘기는 좀 이따 할 거지만 잠깐 끌어다가 얘기를 먼저 해드리면은 네. 보안 수사권이 필요 없다라는 분들이 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이거예요. 보안 수사를 검찰이 직접 하지 않아도 그런 거를 경찰에다가 요구를 하고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경찰 단계에서부터 검사가 조언하고 하면서 같이 협력을 해갖고 굳이 다 끝나고 경찰 단계 이후에 보안 수사를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협력 체계를 긴밀하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네네. 말씀을 하세요. 네, 많이 근데 들었어요. 앞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또 이번에는 그래서 협력 조항을 만들어놨더니 그거 협력 조항 이용해가지고 고발 사주하고 사실상 위에서 의견 제시하면서 사실상 수사 지휘하면서 지들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 악법이다, 독소 조항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 저는 뭐 제가 많이 다뤘으니까 협력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상 수사 지휘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수사를 시작할 때도 반드시 통보를 해야 되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통보해야 되고 입건에 대해서도 요구할 수 있고 좋습니다. 그것이 협력이랑은 다르다. 그건 지휘관계 아니냐 뭐 이런 한 얘기 말씀만 드리면은 김기현 변호사님은 이 법의 취지대로 법을 잘 지키면서 활용을 하면 그럴 보장만 있으면 100% 동의합니다. 아, 네. 검사들이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구멍을 찾아내서 조작까지도 하는 게 검사라서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대체 있는 거냐 이 법안에 그 말씀하신 빈틈이 있느냐? 협의가 아니라 둘이 같이 짜고 또 사건을 만드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 이 법안에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없잖아. 쪽은. 없잖아요. 말씀드릴게요. 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생산적 토론. 자, 좋다. 이 나쁘지 얘기를 않아.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아. 이 얘기를 하면은 대통령에 또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기자회견 때. 그러면 경찰은 믿을 수가 있어? 아, 못 믿죠. 검사들이 지금까지 그런 악행을 벌여왔던 그 원천이 뭡니까? 권력이 세기 때문이었어요. 맞습니다. 권력이 세니까 맞습니다. 그 검사들을 일반 공무원처럼 좀 약간 경찰이나 이런 게 비슷하게 힘을 빼자. 네.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휘권도 없애고 여러 가지로 지금 힘을 뺀 조항인데 여전히 검사를 믿을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이건 좀 더 완벽한 더 조항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그거는 100% 공감을 해요. 그런데 네. 네네. 그렇게 될 경우에 힘이 세지는 쪽이 어디예요? 수사를 사실상 독점하는 쪽은 어디입니까? 경찰이거든요. 그럼 경찰은 상대적으로 힘이 세지는 건데 그러면 박상용 검사가 계속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데 경찰의 박상용 수사관은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요. 경찰이나 박상용이 그렇기 나오더라도 그거는 공소청에서 이 새끼 봐라 엉망진창으로 해놨네. 취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그 통제를 하는 것들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도 그런 건 통제하는 건 당연히 필요한 건데 네. 검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거는 나쁜 짓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조금 맞지 않는 것이고 아니, 그리고 잠깐만. 제가 말씀드린 잠깐만. 이거 좀 분리해서 가야 돼. 자꾸 그러면 박상용이라고 하는 경찰이 그리고 있어. 아니 잠깐만. 박상용이라는 경찰이 있어. 사람들 불러가지고 연어 먹이고 술 파티하고 막 말 맞추고 했어. 예.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검찰에 공소청에 넘겼어. 공소청에 이 새끼 이거 개판으로 해놨네. 이거 기소 안 할 수 있는 하나의 거름 장치가 있지 않느냐는 그거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네. 이 부분 따로 제가 한번 말씀을 오케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권력이 너무 센 쪽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니까 향후에는 어떠한 권력기관이나 이런 데에도 권한을 하려고 해도 못할 정도로 그렇지. 감시 견제의 기능이 잘 살아있는 그런 걸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취지의 발언을 맞아요. 하셨던 것이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검찰이 악행을 그렇게 벌여왔던 핵심 원천이 되는 권력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두 가지입니다. 수사 개시권인데 6대 범죄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최초의 수사 개시권 그리고 하나 더 이게 더 중요해요. 관련 범죄에 대한 별건 수사 개시권 이거거든요. 그래서 6대 범죄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관련 범죄 A, B, C로 계속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제 막 변호사비 대납으로 시작했다가 막 대북 송금으로 가고 막 이런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요런 부분이 핵심이었는데 요 부분은 정부 안에서도 완벽하게 삭제가 지금 됐다고요. 그래서 요거는 안 된다는 것이고 아닙니다. 그리고 아닙니다. 제가 아까 정상적인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면은 장인수 기자님도 이게 맞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부안도 그렇고요. 아마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거대로 하지 말고 뭐 법사위안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대로 해라거나 뭐 저렇게 해라거나 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 모든 안들을 다 망라해 봐도요. 이거는 잘 돌아갈 건데 물론 부작용이 얼마나 있느냐의 차이지만 전제가 있어요. 대통령이 정상적인 사람일 거다. 이게 전제입니다. 그건 왜 그렇죠? 대통령이 정상적인 사람 하에서는 예를 들면 민주당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은 이렇게 개혁을 해놓으면 정부 아니든 다른 어떤 아니든 잘 굴러갑니다. 그건 얘기할 필요 없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물으세요.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윤석열 같은 놈이 들어가면 어떡할 거야. 그렇죠. 정권이 바뀌고 윤석열 같은 사람이 들어와도 대통령을 해도 안전한 그렇지. 그런 개혁안을 우리는 원한다. 맞아요. 라는 것이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죄송합니다만은 네. 그런 개혁안은 없어요. 없다고요? 현존하지 않고 지금 소위 말하는 뭐 법사위안이나 뭐 그런 거에 할아버지 같은 안이 와도 아니 수사하고 안 기소 돼요. 분리하면 되잖아.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어. 네. 대통령이 된다는 거는요. 네. 검찰만 장악한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네. 경찰, 중수청, 심지어 공수처 거기도 이제 검사 임명하고 막 연장을 하니까 모든 국가기관의 권력을 다 장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윤석열이에요. 네. 다시 집권을 했어요. 네. 상상하기 싫지만 네. 검찰 우리가 해체를 해버렸어요. 그냥 아주 강하게. 윤석열인데 다시 집권했어. 검찰 해가지고 다시 정치 수사 한번 벌려볼까 했는데 없어 검찰이. 수사 기소 다 분리됐어. 아니 내가 아무- 알아들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아니 내가 알아들었으니까 내 딴에 제가 정리를 네. 할게요. 아니 윤석열이야. 수사 기소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 그러면은 경찰도 만져야 돼. 그 일선 수사관 다. 네. 검찰도 다 만져야 돼.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수사 기소를 한 곳에서 다 한다. 그러면 하나 김한빵만 만지면은 해결이 돼. 그래서 수사 기소 분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기소를 분리하면 윤석열이 와도 쉽지 않죠. 아니, 상대적으로 그걸- 덜하다는 거지. 네, 쉽지 상대적으로 않지. 덜한 건데, 근데 윤석열이면은 그냥 경찰이나 중수청을 시켜가지고 수사 개시하고 별건 수사 시키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또 공소청도 그리고 만져야 되잖아요. 제일 쉽지가 쉬운 거는 않아요. 야, 공소청, 오케이. 경찰 너희 와갖고 합동수사본부 구성해버려. 이렇게 하면 그냥 쉬운 거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가장 완벽하고 궁극적인 검찰 개혁은 뭐냐? 정권 안 뺏기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정권 안 뺏기려면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고 범죄로부터 네.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안전한 수사 그 구조, 형사사법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고 아니, 그래야지 많은 우리가 사람들이 지지를 할 이렇게 거니까. 뜨겁게 얘기하는 게 이재명 정부만 평생 간다면 아니, 뭐 하려고 그리고 걱정합니까? 그래서 사실 이재명 설명해 주세요. 대통령이 말을 한 이재명 게 정부가. 예. 예, 우선 수사권. 일단 중대범죄수사청을 필두로 해서 앞으로 수사기관이 더 다양화될 거라고 저는 봐요. 수사권도 무서운 권한이기 때문에 독점시키면 안 됩니다. 쪼개야 돼요. 그래서 여러 수사기관이 생기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건데 그중에서 중수청은 중대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처럼 각자가 자기 소관 전문으로 하는 수사권의 그 범위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좀 수사할 수 있게 열어주는 건 어느 정도 필요한 거죠. 거기에서 이제 이첩 요청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첩 요청권으로 악용이 될 수 있으니 뭐 여기에 대한 뭐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제가 공감을 해요. 뭐 만들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네네. 보완할 수 있는 거. 네. 그런데 다만 요 이첩 요청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악법이야. 여기에 제가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과거에 뭐 그분들은 이 정부안 말고 국회안, 법사위안 이런 걸로 가라 말씀하시는데 지금 법사위에서 뭐 거기에 정부안에 대한 어떤 대안을 성안해 갖고 만들어주면은 그걸로 논의하면 좋겠지만 그게 없어요 지금. 없기 때문에 저로서는 과거에 다른 의원님들이 발의했던 안을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 그럼 조국혁신당에서 발의했던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거기 보면 그럼 거기는 이첩 요청권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게 있어요. 근데 심지어는 이 이첩 요청권을 악용해가지고 지금 뭐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안은요 이첩 요청을 했을 때 그 받은 수사기관이 부당하다 아니면 이거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거부할 수 있게 그걸 길을 열어줬습니다. 이첩을 안 하고. 근데 과거의 혁신당 안을 보시면 그 거부권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더 악용되기 쉬운 법안이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첩 요청권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 그거를 막으려면은 좀 더 이렇게 보완하면 내 생각엔 좀 더 좋아질 것 같아라고 하시면 얼마든지 논의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악법이야라고 해버리면 이게 논의가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네. 아까 이제 근데 그 조금 전에 그 법사위안이랑 그 비교하는 거는 좀 안 맞아. 왜냐하면 그 전제가 달라요. 법사위 안에서 얘기하는 중수청하고 지금의 중수청이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1대1로 비교하는 사실 거는 비슷해요. 다르지. 왜냐하면 다르다는 논거는 이첩 요청권만 있고 통보 조항 없고 의견 그 교환 뭐 이게 없기 때문에 네. 그건 괜찮다. 근데 이 세 개가 뭉치니까는 이게 악용될 수 있다라는 주장도 하시더라고요. 네네네네.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혁신당 안에 중수청법에는 이첩 요청권만 있고 의견 교환 이게 없어요. 왜 없냐? 있어요. 수사 절차 법안에 들어 있어요. 그거는 거기서 의견 교환을 할 수가 있고 통보 조항 같은 경우에는 인지 개시 즉시 통보한다는 조항이 없을 뿐이지 사실 중대범죄 수사청에서 하는 중대범죄는 수사 착수 즉시 언론으로 보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청에서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거고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면 당연히 공소청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보, 이첩 요청, 의견 교환 다 가능한 거죠. 어떤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요거의 존재, 부존재로 인해 가지고 뭐는 악법이고 뭐는 좋은 법이고 나누는 것은 그것은 좀 과한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법도 일단 수사기소 분리를 시켜놨기 때문에 진보한 법안인데 거기서 요러요러한 문제가 있으니 요걸 바꾸면 난 더 좋아질 것 같아 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뭔가 좀 선순환되는 논의를 해보자 네. 라는 게 저의 나중에 주장입니다. 자꾸 의미가 안 민지 되고 말씀드리고 뭐 등이나 뭐 이게 좀 더 그 넓다고 법안 한번 하면 읽어보시면 그거는 뭐 알겠습니다. 줄이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뭐 저는 오케이. 그런데 그렇다고 이첩 요청권 그게 있다고 해서 이게 악법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리고 혁신당 안과 다르게 정부 권한 같은 경우에는 가져와 했을 때 싫어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네, 거부권을 줬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견제 균형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다라는 걸 보고 물론 악용된 소지 있죠. 네. 근데요 저는요 공소청 검사에 의해서 이게 악용될 소지보다요 네, 그 외의 요인에 의해서 악용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예를 보세요. 그 한번 왜? 들어볼까요? 네. 김건희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 다 잘 아시잖아요. 네. 그 사람의 변호인 출신 검사가 어디 있었죠? 공수처에 공수처. 있었죠. 그 공수처가 뭐 했습니까? 최혜병 사건 갖고 가고 뭉개잖아요. 이첩해, 요구해. 이런 식으로 악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나 아니면 무슨 실세 정치인 그 뭐 중수청이나 이런 데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거기 넣어가지고 야 그 내 사건 갖고 가고 뭉개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김앤장에서 쿠팡 사건에 개입한 것처럼 중수청이든 뭐 공수처는 김앤장은 연결 안 된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 연결해가지고 야 이거 이첩해서 갖고 오라 그래 한 다음에 이걸 뭉갤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한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가지고 네. 예, 이걸 악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첩 요청권을 강제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도 할 수 있고 또 협의도 할 수 있고 네. 하는 걸 열어두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정부 안에서는 거부권을 둔 겁니다. 네, 네, 이재명 진짜 짧게 하나만. 대통령께서 제발 다 열어놓고 토론 좀 해봐라. 몇 번을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은 단 한 번 하는 신용만 하고 서로 각자 따로 놀아서 가상 토론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편으로는 박은 정의원 편 준비하겠습니다.